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한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러 지역을 돌면서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기 남부에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충북 등에서 양당 기득권 정치를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이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한다며 각기 다른 셈법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실관리 논란 끝에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대선 당일의 혼란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 평화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민간인 대피를 위해 인도적 통로를 개방했지만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대피하라고 밝혀 우크라이나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와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싸우겠다며 미국의 전역군인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자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00여 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가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미국 전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 5.42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치입니다. 베벌리 힐즈 인근에는 7달러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가든그로브 지역에서 룸메이트를 흉기로 찌르는 도주한 용의자가 검거됐고 피해자는 현재 중태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공개석상에 6개월 만에 등장해 촛불 시위 문화 때문에 희생양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2명이 침입을 시도해서 1명이 체포됐습니다. 중부 아이오와주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주택 여러 채가 부서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영내 안정 위협이라고 규탄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화로 밝혀진 한국 동해안 산불 나흘째. 낮에 헬기가 투입됐지만 짙은 연무와 강풍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지상 인력으로 산불 확산을 막고 내일 아침 진화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주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헬기 50여 대를 비롯해서 소방관과 군인, 민간인까지 모두 5,500여 명의 진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LPGA 투어 HSBC 위멘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고진영 선수가 17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 30라운드 연속 언더파라는 신기록도 함께 달성했습니다. LA 크리퍼스가 뉴욕 닉스에게 93대 116으로 지면서 5연승의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샌안토니오 스폴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건조하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한국 대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시간으로 내일 오후부터 한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AP통신은 추해지는 한국 대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대선이 전례 없는 수위의 독설과 네거티브, 소송전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P통신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쏟아내고, 이 후보는 오히려 대장동에 연루된 건 윤 후보인데다가 무속 신앙인과도 연관됐다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히틀러와 파시스트 무솔린이라고 부르자 이 후보 지지자들도 윤석열 후보에게 독재자, 깡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후보의 배우자도 각종 의혹에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한국 대선이 네거티브 대선으로 간 것은 기존의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 양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코로나 사태 대유행에 타격받은 경제 상황,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안팎 주요 현안이 중첩되는 시기에 겹쳐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당선되더라도 정치적 보복 수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를 당연히 해야죠 라고 답한 사실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대선이 패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오징어 게임 대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수는 새 대통령은 강성 지지자의 정치적 보복 요구를 절제하고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내야 하는 게 새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국 시간으로 7일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괴한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국은 또 한 차례 출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형 산불, 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여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속출하는 사건 사실에 대해서 당장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은 연밀 혼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야는 유튜버로 알려진 70대 남성의 폭력 행위를 앞다퉈 규탄하면서도 이 사건이 눈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짝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당대표의 피습 소식에 충격적인 일이라며 가해자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이 평소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닌 진보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정치 공세화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에 테러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투표 동료 캠페인으로 이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둔 어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을 두고 서로 양측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며 칼끝을 겨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와 공개회의, 언론 인터뷰, SNS 등 가능한 채널을 통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여론전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며 생태탕 시즌2라고 차단막을 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서 이번 녹취록을 두고 왜 김만배가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라고 했는지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대장동 의혹의 진범이 윤 후보라고 주장하며 역공에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당은 초박빙 승부 속에 해당 녹음 파일이 중도,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파문이 대선 전국을 내내 달군 가운데 해당 녹음 파일이 선거일을 이틀이 앞두고 공개된 점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거짓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당했던 이재명이 해왔던 말이 맞는지, 대장동 몸통이라며 누명 씌우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진실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며 3월 9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공세를 생태탕 의혹 시즌2로 규정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권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갓땅 측량 현장 방문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던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지만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태탕 플러스 드루킹 시즌2의 결말은 분노한 민심이라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녹취 시점은 김만배가 화천대유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끓을 때라며 김 씨가 수사를 무마하고 이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각종 녹취록 기사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추천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며 댓글 여론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뒀던 어제 후보들은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에서 청주까지 경부선을 타고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한 표 차이로 낙선했던 사례까지 들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KBS입니다. 제주에서 시작해 남에서 북으로 전국을 훑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키워드는 인물론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실전입니다.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여름이 가기 전까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제주에선 4.3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부산에선 남부 수도권 같은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표의 힘을 보여달라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결론이 뒤집힌 데도 있어요. 우리 2표, 3표 차로 문학진 의원처럼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구를 찾아선 경북 출신 첫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북 또 홍준표 의원의 지역 공약도 계승하겠다며 통합정부론을 내세웠습니다. 편 가리지 말자. 선거 때는 경쟁하고 그리고 갈등하지만 선거가 끝나서 대통령이 뽑히면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전과 청주에선 충청 출신 김동연 대표와 합동유세에 나서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은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 집중합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촛불이 만든 민주정부를 촛불 시민이 다시 일으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서울 청계광장으로 정했습니다. KBS 뉴스 손소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경기 남부 8개 지역을 돌았는데 대장동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경기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을 꺼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후보의 슬로건은 비리 감추기용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낙 부정부패 비리가 많으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후보가 정치 교체를 내세운 데 대해선 정치인은 멋을, 국민은 주인의 빗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거듭 정권 교체를 외치고 투표로 결판 내자고 한 윤 후보의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 높았습니다. 철지난 운동권 이념으로 뭉쳐 지난 5년간 나라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대모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족보팔이 해가지고 그렇게 벼슬자리하고 이권에 악착같이 집착합니다. 윤 후보는 가는 곳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리한 정치 지형을 위한 쇼로 규정하고 집값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장년층의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윤 후보 유세에 두 번째로 동행해 위기를 자초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정권 교체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전국적으로 정권 교체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지난 5일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오는 9일 대선 본투표에는 얼마나 많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2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데다가 사전투표일이 주말이었던 것과는 달리 본투표일인 9일은 주중에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확진자 격리 유권자의 수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임시 기표소를 없애는 등 확진자 투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격리 유권자 규모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사전투표 때처럼 혼잡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확진자 수를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 확진자 규모는 전날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복수의 연구기관들은 지난 며칠 전 당일 9일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인 오는 12일에는 35만 명, 4천 명 규모에서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방역 패스가 해제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 예상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산불 소식입니다. 이 방화로 밝혀진 동해안 산불이 7일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현장의 짙은 안개와 연기 때문에 헬리콥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산림당국은 바람이 잦아들고 기상 여건이 좋아 불머리와 주불 제압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걸었지만 연기와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못했습니다. 강릉, 동해 등 다른 강원 산불은 오전 중에 주불이 잡힐 것으로 예상해 오후에 헬기를 울진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흘간 이어진 산불로 진화 구역이 워낙에 넓은 데다가 짙은 연기와 안개가 공중을 뒤덮은 채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진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헬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불의 기세마저 새 진화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한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의 아침 공기 매우 차갑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 높아져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대부분 지역 오늘 오후 2시까지 강풍주의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는 이번 한 주 내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평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대체로 온화하게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4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0도, 45도, 해안 지역은 65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30도, 낮 최고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91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블룸필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세븐스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중간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5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오스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선상 윌로우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 가필드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3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매체는 양측이 이번 회담, 이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 군사적, 국제 인도주의 노력 등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하일로 포렐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이 협상을 이끌고 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대통령 보좌관 블라드미르 메딘스키가 단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일부 교전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의 통로를 열어주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러시아가 이를 지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오늘 아침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 수가 4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사무소는 개전일인 지난 24일 오전 4시부터 오늘 0시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406명, 그리고 부상자는 80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2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사무소는 최근에 교전이 치열해진 지역에서 사상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WHO는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확인된 것만 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2건의 공격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이 지난 6일 현재 173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과반인 100만 명 이상이 폴란드로 피난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국제 유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리고 미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6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한 때 18% 폭등해 139.13달러에 거래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0.50달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각각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우선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핵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협상 타결 시 이란 원유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며 유가가 올해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009달러를 기록하면서 2008년 7월 이후 처음으로 4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이어 이번 침공 사태가 공급난을 더 부추긴 셈인데, 휘발유 가격 급등이 미국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지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42.9센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저렴한 레귤러 평균 가격이 5달러 42.9센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달러 후반대 그리고 6달러를 넘어선 주유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 LA 지역은 갤런당 7달러가 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LA 시민들은 최근 가솔린 가격 급등세가 비현실적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대부분 주유소들이 갤런당 4달러대였는데 불과
15일도 안 돼서 순식간에 갤런당 7달러가 넘는 주유소가 등장했다고 토로합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지난 36일 동안 33일 동안 상승하면서 최근에 가격 급등세가 2015년 7월 이후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아침 평균 가솔린 가격이 4.7센트가 올라 갤런당 5달러 42.6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가 고공행진에 항공기도 유류 할증료가 인상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본부는 LA 출발 인천행 편도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기존의 180달러에서 지난달 25달러가 올라 현재 205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각 항공사의 미주 지역본부 관계자들은 국제유가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월에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가 됩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이 LA 인천 노선 항공권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유럽 동맹에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 행정부가 수입 금지에 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조처의 시기나 범위도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는 수입 금지 가능성을 놓고 동맹과 긴밀히 접촉하는 한편 미국 내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브렌트유에 이어서 지난 6일 서부 텍사스주 원유까지도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러시아를 국제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연방 하원이 원유 수입 금지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회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입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게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역군인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자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라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자원자가 문의하면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입국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등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 특수 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유튜브 스타이기도 하죠.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사진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권 무효화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군막사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열렸던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한인들의 많은 호응과 많은 참여로 인해서 2년 만에 최대 인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미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제7회 거북이 마라톤 건강대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움츠렸던 한인들의 어깨를 활짝 펴고 또 한인들이 오랜만에 이웃들을 만나서 화합을 나누는 축제 한마당이 된 것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한 곳에 모인 모습은 실로 오랜만에 연출된 것으로서 여기저기 한인들은 들뜬 기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농심 아메리카가 함께한 이번 그리피스 파크 건강 걷기 대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등산로를 찾은 한인들과 비한인들 모두 행복한 산행을 즐겼습니다. LA 시장 후보인 조 버스카이너 시의원이 정치 후원금을 해외 가족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조 버스카이너 15지구 시의원이 공직자 계정에 들어온 후원금 중에 상당액을 해외 출장 때 가족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버스카이너 시의원은 해외 출장 경비로 총 12만 2,2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절반이 넘는 6만 4,800달러를 가족 여행비로 사용했습니다. 버스카이너 시의원은 LA 시의원들 중 같은 기간 동안 단연 가족 여행비 지출 압도적 1위입니다. 그 다음이 폴 크레코리언 2지구 시의원인데 가족 여행비 지출 액수가 4,800달러입니다. 버스카이너 시의원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LA 시의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 아예 가족 여행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공직자 계정에 들어오는 정치 후원금은 사무실 운영, 공직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버스카이너 시의원은 자신이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가족을 함께 대동함으로써 안심하고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시에서도 조만간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장은 LA 카운티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지난 4일 LA시의회에 체육관과 술집, 영화관 등 실내 업소에서 적용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LA시는 세이프 패스 LA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식당과 술집, 커피숍, 미용실, 헬스장 등 실내업소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지침을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LA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LA 카운티 정부보다 강력한 안전지침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LA 카운티가 CDC가 정한 지역사회 위험도 기준에서 낮음으로 하향 조정돼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최근 해제하자 이에 발맞춰 안전지침 완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AP 한국어 신설 청원 드라이브 1주년을 앞두고 한인들의 동참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AP 한국어 신설 청원은 지난해 4월 한국어진흥재단을 주축으로 AP 한국어 준비연합회가 결성돼 미국 내 정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AP 과정에 한국어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전개해 왔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리고 정규학교에 한국어반을 신설해 왔으며 SAT2 한국어를 준비하고 설립하는데 주춧돌이 되었던 한국어진흥재단이 한인들의 AP 한국어 신설 청원 드라이브를 준비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주축되어 온 온라인 서명은 미즈 한국학교 총연합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미주 한국어재단, LA 한국교육원, 남가주 한국학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서명자는 2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는 2024년 SAT 시험이 더 짧고 간결해지고 시험 시간도 2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도입되면서 AP 시험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오늘 오후 2시 UC 얼바인에서 특별 영화 상영 후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합니다. 영화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오늘 행사는 LA 한국문화원의 대표 한국영화 프로그램인 코리안 시네마 투어링의 일환입니다. 문화원은 한국의 영화 제작자와 감독을 초청해서 캘리포니아 내 8개 대학과 함께 영화 미디어학부 그리고 대학원생 대상의 특별 영화 상영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미래의 영화인들에게 영화 제작 과정과 생생한 노하우와 철학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열반과 함께하는 UCI 마스터 클래스는 영화 미디어 3, 4학년 학부생 65명이 참석하고 영화 파수꾼을 상영한 뒤 리셉션도 진행합니다. 특히 윤 감독은 한국의 독립영화부터 상업영화까지 풍부한 경험담을 나누면서 극장 위주 영화 문화가 이제 스트리밍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변화 등을 체험했는지에 대해 강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오와주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주택 다수가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주말, 지난 5일이었습니다. 아이다호주 디모인시 남서쪽 메디슨 카운티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5세 이하 어린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 순간 최고 풍속은 332k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를 일으킨 뇌우가 아이오와주 대부분 지역을 가로질러 통과한 까닭에 다수 지역에서 주택이 파괴되고 끊어진 전선에 도로가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의 해군 공군의 합동기지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2명이 침입을 시도했다가 1명이 붙잡혔습니다. 합동기지 측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6일 대략 오후 9시쯤 차량 한 대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고 기지 정문에 있는 보안요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후 보안요원은 차단물을 설치해서 차량의 진전을 막았고 이후 차 안에 있던 2사람이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1명이 체포됐고 아직 1명은 붙잡히지 않았다면서 체포된 사람은 무기를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당시 기지를 방문 중이던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과 남편 또 미국 정부 관료 4명은 급히 현장을 떠났고 이후 기지는 봉쇄됐으며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아우, 네.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꾸준함의 대명사 고진영 선수가 큰 일을 냈습니다. 네. 설명해 어제 주시죠. 경기, 네. 예, 어제 경기 LPGA 투어 HSBC가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콩 샹하이 뱅크의 약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중국계 은행인 것 같은데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고진영이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 금년 첫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죠. 고진영은 특히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와 30라운드 연속 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이 두 가지 기록은 아니카 소렌스탐이 보유했던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결과였다고 해요. 그리고 고진영은 어제 승리로 통산 13승을 기록했고요. 작년 11월 시즌 최종적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2연승과 최근 출전 그 대회 우승하고 이번 대회 우승했으니까 연속 2연승이 된 거죠. 그리고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6승을 몰아치는 매서운 저력을 과시하면서 세계 1위 미국의 넬리 코다를 따돌리고 세계 랭킹 1위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상무망 4연패를 향한 그런 독주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뭐 우승하면서 뭐 새로운 신기록도 2가지나 작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라는 기록하고 30라운드 연속 언더파. 이건 대단한 기록이라고 그래요. 네. 이 두 가지가 아니카 소렌스탐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진영 선수가 그걸 다 깨뜨리면서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록까지 완전히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지금 고진영 선수가 935만 7,985달러를 기록을 해서 1,000만 달러 달성도 초입이고요. 참고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1,000만 달러를 넘긴 선수가 21명, LPGA에서 21명 뿐인데 이 가운데 한국 선수가 7명이라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고진영 선수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장점을 살펴보니까 고진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꾸준함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진영 선수의 멋진 경기 축하를 합니다. 네. 고진영 선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PGA 투어는 아니지만 최경주 옹 뭐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최경주 선수도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네요. 예, LPGA에 가려가지고 뭐 LPGA나 PGA 투어에 가려가지고 사실 크게 뉴스거리가 되진 않습니다만 일단 시니어 투어 격이죠. 50세 이상의 챔피언스 투어라는 이름으로 뛰고 있는데 요 가까운 뉴포트 비치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어요. 네. 그래서 호구 챔피언십에서 레티프 구센에게 4타 뒤진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02타로 금년에 4번 출전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도 시니어 투어에서 어찌 보면은 시니어 투어로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최경주 선수는 남자 골프에서는 정말로 선구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양영훈 선수도 시니어 투어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양영훈 선수도 보니까 3언더파 210타로 공동 15위에 올랐는데,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타수들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15위하고 2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많은 차이가 엄청난 것보다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시니어 투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50세 이상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격이 있는 나이 든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고령의 선수들이 다수를 못 내는 것이 바로 시니어 투어, 챔피언스 투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최경주 선수도 작년에 우승 한번 했고 금년에 또 준우승을 시작했으니까 금년 이건 빨리빨리 지금 우승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 그래서 최경주 옹도 아주 잘해서 좋은 기록을 기대하고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제가 깜빡 먹었는데 아노트 파마 인비테이션 날이 올랜도에서 열렸잖아요. 베이빌 골프 클럽에서요. 그래서 미국의 스코트 테슬러 PGA 투어죠. 5언더파 283타로 우승을 했고요. 임성재 선수가 3오버파요. 공동 20위. 그리고 이 대회에서 좀 보니까 골프 치다 보면 얌체짓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못돼짓 하는 선수 좀 있거든요. 근데 로리 맥킬로이가 열받아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골프 치다 말고 웨지를 부러뜨려 버렸고요. 세인 존스라는 선수는 퍼터를 물에다 집어던졌어요. 퍼터를. 그래서 왜 이런 짓이 나왔나 보니까 이게 22가 3오버파라는 거는 골프 코스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되죠. 네. 그래서 아무리 성질이 나더라도 요건 하면 안 되고 또 아마추어 분들은 또 조그맣게 내기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살살살살 또 장난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목요일 날 왜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좀 이번 주에 골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묘한 일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엮어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퍼터 주스로 가야 되겠네. 물에 빠진 거. 네. 목요일 날 방송 안내도 좀 이참에 좀 해주세요. 3시 15분부터 오후 3시 15분부터 목요일 날 이서희 씨가 진행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세상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주로 스포츠 얘기하고 골프 얘기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후에 잠 오고 이럴 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번 주 예고는 골프 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아마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시진 앵커도 야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메이저리그 직장 패스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메이저리그는 언제 개막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랍 말로 인샬라예요. 인샬라. 4월 초 개막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기 수가 162경기를 매년 지금 하지 않습니까? MLB는. 근데 경기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돈 많이 받는 선수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2주 전에 짚어놓으셨지만은 최전병 받는 그런 선수들은 참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돈이 적게 받는 선수들은. 그래서 보니까 두 가지가 쟁점인데 하나는 최저임금 풀 1억 달러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사무국에서는 8천만 달러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60만 달러를 이야기를 하는데 선수노조는 80만 달러 이상을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돈 20만 달러 정도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천만 불씩 되는 선수들은 문제가 없지만 최저연봉이나 또는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네.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도 지금 특히 유현진 선수가 국제 고화가 되고 있죠. 아, 지금 사실은 친정팀 그 한화 이글스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몸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한화 이글스가 이제 그 한국은 4월 초에 4월 2일 날 개막전 이제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팀의 스프링 캠프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유현진 선수가 어디엔가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즌이 시작되면은 선수들은 훈련이 끝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수를 뛸 수도 없고 해갖고 유현진 선수는 조금 재밌게 얘기하면 국제 고학가 돼서 제주도로 가서 이제 몸 만들기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빨리 좀 풀려가지고 유현진 선수도 와서 뛰고 저도 이 다저스 구장을 자주 가는데 멋진 그런 경기가 펼쳐지기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국제고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 농구 선수가 국제고화가 될 판이라고요? 예, 국제고화가 아니고 강제고화가 되겠어요. 지금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공항에서 붙잡아 버렸어요. 브리티니 그라이너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 주역이고 굉장히 러시아 비시즌 동안에 또 이렇게 용병으로 가거든요. 프로농구팀 러시아 UMHC에서 뛰다가 이제 아마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공항에서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치시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수화물 검사 중에서 대마 농축액이네요. 대마 농축액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일단 잡혔는데 이게 사실 잡히면서 만약에 10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반발이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과 또 스포츠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갈 데가 없는 러시아가 이제는 또 선수까지 구금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짧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오늘부터 해제합니다. 식당 등 실내 공공장소의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도 오늘 종료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K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안전대책 시행 첫 주 동안 지하철과 역에서 143명이 체포되고 455명이 역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단속팀이 가동되면서 지하철 안에서 흡연이나 음주, 또 좌석에 누워서 취침을 위협하는 행위, 무임 측차까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체포나 퇴거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시 상황 보겠습니다. 이 알라메다시의 임대료 인상 모라토리엄이 종료됩니다. 알라메다시 의회는 만장일치로 임대료 인상 모라토리엄을 중단시키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5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30일 후에 임대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